어지러운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속에서 아무 탈들 없이 잘들 지내시고 계시길 빕니다. 채널 24K 하석용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총선 정말로 이렇게 깜깜이 선거를 하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굴 골라야 하고 그리고 어떤 정당을 골라야 하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 각 정당이 내놓는 정책이 무엇인지, 각 지역의 지역 공약은 어떤 것들을 내놓고 있는지 도무지 깜깜입니다. 이제 3주도 채 안 남았는데 이때까지 아무것도 우리 유권자들 손에 귀에 잡히는 것도 들려오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비례정당들은 정당의 숫자가 50개, 5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용지의 길이만 66cm가 된다고 그럽니다. 참 여기서 내가 선택할 정당 골라서 도장 찍는데도 시간 한참 걸리게 생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접어서 어떻게 투표함에다 넣을 것인지, 개표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 개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또 이 정치 여론조사가 난무를 해서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더욱 산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치 여론조사라는 거 얼마나 조작이 가능하고 참 엉터리 같은 요소들이 많은지를 채널 24K에서는 일찌감치 한번 여론조사 어떻게 하는 건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쏟아지고 있는 이 정치 여론조사, 특히나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마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이렇게 엄중하게 진행이 되고 정부가 계속 헛발질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집권층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반응이 더 우월하게 집계가 되고 있다. 이런 정치 여론조사들,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응답률이라는 게 뭐 10%를 넘지 못하는 형편없는 조사이지만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주요 언론들에서 또 부지런히 퍼나릅니다. 그들로서는 결과만 그대로 옮겨 실으면 기사 한 꼭지 쉽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선정성이 강하니까 그 편의성 때문에 퍼나르는 거지요. 그러면 또 일반 시민들은 그걸 보고서 거기에 적지 않은 또 자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같은 것에 휘둘리는 단순한 국민들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단순한 휘둘림에 의해서 선택된 권력들로부터 결국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결국 단순한 국민으로 취급받는 그런 대우밖에는 그 다음에 기대할 것이 없게 되겠죠. 그렇게 공작하면 돼. 그렇게 선동하면 돼. 이렇게 선정과 선동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세력은 그 생각밖에는 또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또 공작하면 다음에 또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고 연장할 수 있고, 이 생각밖에는 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내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어, 이 얘기를 계속 선거 끝난 후에 2년 3년 뒤에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해야 될 겁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 여론조사 같은 선전선동을 통해서 거기에 휘둘리는 국민들이 마지막 도착할 곳은 정리하자면 권력의 선전선동 공작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으로 남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때도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때도 정신을 차리는 방법이 있다. 이런 때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그랬죠.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지금 어지러운 거 이런 거를 접어놓으시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쪽이 승리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거를 상상하는 건 어렵지가 않지요. 만일 이번 총선이 끝난 결과가 이 4+1 세력이 또다시 다수를 점령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상상하시는 게 어렵지 않겠죠. 우선 민주당 쪽에 그건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나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계속되겠지요. 그 핵심이 뭡니까? 그 정책의 핵심은 연방제 통일안이죠. 남북과의 경협을 목표로 한다는 평화경제라고 하는 연방제 통일안으로 가는 헌법 개정을 밀어붙이게 되겠죠. 다수 세력을 점령하게 된다면 범위 여건이.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이어지겠습니까? 조국의 일가의 비리를 비롯한 각종 비리 사건들, 검찰이 지휘하고 있는 그런 비리 사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을 공수처라는 조직을 통해서 제압함으로써 그러한 비리에 대한 원만한 재판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청와대가 핵심이 되어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기소되어 있는 지방선거의 개입, 권력의 지방선거의 개입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의 힘에 눌려서 검찰로부터 어쩌면 모두 공수처로 옮겨지면서 덮여버리고 유야무야 되어버릴 그럴 공산이 적지 않게 많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금융사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라임 금융의 이 부조리 사건 또는 뭐 청주터미널을 5천억을 어떻게 특혜를 주어서 부동산을 거래하게 했다는 등 하는 청와대 핵심이 관련됐던 의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덮여지는 그런 쪽 진행을 하게 될 것은 거의 불보듯 뻔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외교의 파행, 뭐 반미까지 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 가까이 하고 미국을 멀리한 친중 원미 아마 반일 수준까지 가 있죠. 이런 외교적인 정책의 진행도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경제에선 분명히 좀 더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친노동조합 쪽의 정책들이 더욱 강화되게 되겠죠. 권력을 다시 잡았는데 그걸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해야 그 다음 대통령 선거 이것에서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 조직의 결집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은 거의 명약관화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이 4+1의 반대쪽에 서 있는 세력들 미래통합당을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소위 보수 우파로 불리는 이 세력들이 승리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앞에 말씀드린 4+1의 승리와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하겠죠. 거기다가 만일 탄핵 발의까지 가능하고 탄핵 결의까지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탄핵이 현 대통령의 탄핵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리 지금 사태가 어지럽고 우한 폐렴 때문에 정신 차리기 어렵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다 표를 찍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으시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4+1의 승리를 안겨줄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나는 선택할 것이냐, 그 반대쪽인 우파 보수라는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4+1이 승리했을 때와 반대되는 현상을 나는 선택할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가시게 된다면 긴 종이를, 그 긴 종이를 위에서부터 다 밑에까지 읽으실 일은 없고, 가시기 전에 내가 어느 비례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만 미리 작정을 해 두시고 가신다면 정신없는 투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라는 의지만 분명하시다면 이 어지러움,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최소한 이 상황 속에서 정책 공약 그런 거 다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국민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우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들 방황하실까 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두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언제나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지나가는 법이고, 내일의 하늘에는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게 마련인 것입니다. 힘들 내시고 잘들 견뎌내셔서 내 나라를 잘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